대부분의 공연은, 자, 이때 공연의 조명은 해서요. 지금 이때 라이팅은요, 우리가 핵심 소재입니다. 조명이에요. 대부분의 조명은 is made up of, 우리가 늘 보던 거죠. be made up of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뒤에는요, 어떤 재료나 이제 그 재료 같은 게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뭐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자, a number of는요, 우리가 many, 많은으로 해석을 하죠. 많은, 다양한, 얘는요, diverse, 다양한으로 해석해주자. 룩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줄게요. 이때 룩스는요, 우리가 보통 룩의 의미가 외모라는 뜻도 있고요, 외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생김새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 어떨 때는 이제 모양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결국은 어떤 겉보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겉보기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책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들이 되어 있을 텐데, 다양한 외모나 외형, 모양 또는 겉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부터 가려야죠. 그리고 얘네들은 해서 이 룩스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have called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지금 빠진 거예요. 여기에 또 목적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 그 조명의 상태라고 부르는, 조명의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룩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다양한 룩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대 조명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색깔로만 단순히 따지면 어쩔 때는 빨간 조명, 어쩔 때는 흰 조명, 어쩔 때는 파란 조명, 또 조명의 색깔이 여러 개가 또 겹쳐갖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쵸? 아니면은 또 뭐 별 모양으로도 조명이 쏴질 수도 있고, 무대 조명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치 나타난 현상에 대한 왜 그럴까?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가볼게. 각각의 조명은요, 자, 우리가 이치는요, 문법적으로다가 항상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에 s가 붙지 않았습니다. 조명의 그런 어떤 큐들이 트리거, 유발합니다. 뒤에는요, 이게 유발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트리거라는 이 단어는요, 뭔가를 유발하다, 촉발하다라는 의미라서 지금 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뭐뭐를 야기시키다, 커즈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뭐뭐를 초래하고 유발하는 거니까는 뭐 이보크, 불러 일으키다, 뭐 이 정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볼게. 각각의 조명의 이 Q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Q는요, 어떤 이제 표시, 사인을 보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 유발할 건데, 변화를 유발할 겁니다. 뭐에 대한 변화? 새로운 상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유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서 그 무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게 각각의 라이팅 큐래요. 그러면 이때 라이팅 큐는 어떤 무언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어떤 사인 정도가 되겠구나. 아니면은 뭐 징조, 징후 정도로 봐도 되겠구나. 이런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새로운 상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각각의 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유발했으니까. 배우들처럼 그 라이트닝 큐들도, 자, 그러니까는 배우들처럼 조명의 그 단서들 아니면 조명의 그 사인들이 종종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로 해요? 요거 동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얘가요, 그냥 다 사전적인 의미는 동기인데, 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니까는 더 이제 이해가 잘 될 텐데, 이 동기란 그 사전적인 의미가 동기더라도 문맥적인 의미가 도대체 뭐로 쓰였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됐지? 동기라는 얘기는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바로 동기야. 맞잖아? 그런 걸 우리는 동기라 그래. 그러니까는 얘는요, 뭐냐면은 이 동기는요, 변화, 무대의 조명이 변화하는 요인이 되는 거야. 그냥 무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트닝, 이 큐들도 역시 필요로 하는데 변화의 어떤 요인도 필요로 하고요. 그냥 막 바꾸는 게 아니야. 멋을 위해서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에 대한 원인이나 요인이 분명히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것은 아마도 something 뭔가가 될 텐데 분명한 무언가가 될 겁니다. 자, 태영아, 여기에서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식 해줍니다. obvious something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표현이니까 분명한, 아주 분명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이란 얘기는 동기란 얘기야. 변화 요인이 분명한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나오네. 변화의 요인들이 나오네. 이런 사인과 같은 건데 필요로 되어지는 사인이야. 뭐 할 필요가 있어? 밝게 해줄 필요한 그 단서들, 그 사인이라고 계속 할게요. 선생님이 어떤 그 신호들이 있어요. 신호라고 하자. 신호. 필요로 되어지는 신호와 같은 거. 예를 들면 밝게 하는 거야. 그 방을요. 세팅. 여기서 방 세팅은요, 방을 꾸민 무대라고 하자. 얘는 한 번에 보자. 그 무대를 밝게 하는데 필요한 어떤 신호들이, 신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떤 배우가 turn on, 뭐 했을 때? 불을 켰을 때. 스위치를요. 이해됐지? 이 말까지 이해됐지? 아, 또 이거 있어? 5월. 또, 어떤 때 또, 어떤 사인이냐면, 빠른 증가가 있어. 그, 얘는요, 강도는요, 이제 3기 정도가 되겠지, 3기. At the end of dance number. 자, 댄스 넘버가요, 이게 그 뮤지컬에서 댄스 넘버가 그게 뭐더라? 뮤지컬에서 댄스 넘버가요, 춤 공연이래, 춤 공연. 댄스 넘버는 춤 공연인데, 춤 공연의 끝에서의 그 강도, 3기가 빠른 증가가 있어. 전통적인 뮤지컬에서는요, 뭐로 알려진 거야? 버튼 큐. 아, 그러니까 마지막 춤이 굉장히 빨라지고 하는 그 증가되는, 스피드가 증가되는 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버튼 큐라고 하는데, 그 버튼 큐라고 알려진 이러한 빠른 증가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무대가 어둡겠어? 막 빨라지고 화려해지겠어? 화려해지겠지? 이런 신호들과 같은 분명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또 어떤 때에는요, 또 다른 때에는요, 우리는 또 필요로 할 건데요, 그 신호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수정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신호라는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호라는 것들은 결국 뭐를 바꾸는 거야? 무대에 들어오는 조명의 모양이나 색깔을 바꾸는 거지. 밝기도 바꾸고, 이러한 신호들을 또 필요로 할 건데,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요. 뭐를 제공해? 미묘한 변화를요. 서브툴 우리 많이 봤죠? 방학 동안에 미묘한 변화를 제공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큐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요. 그 분위기에서 수분에 걸쳐서, 몇 분이라고 할게요. 몇 분에, 여기서 어넘버 오브는요, 많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많은 몇 분들에 걸쳐서, 그냥 수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하자. 몇 분에, 약간의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분위기에서의 아주 미묘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인, 표시, 신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동기부여돼요. 동기가 일어나. 그것도 변화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아마도 누구에 의해서? 그 선셋에 대한 언급에 의해서. 가볼게요. 아니면 인텐션은요, 우리 알고 있는 단어죠. 의도라는 단어입니다. 의도. 자, 의도인데 어떤 의도? 바꾸려는 의도인데요. 자, 요 단어도 요거도 밑줄이야. 천천히 바꾸려는 의도예요. 그 감정을요. 어떤 감정? 공연의 감정을요.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노멀, 보통의 감정에서. 스트레이트니까는 위협의 감정으로. 예시니까 보통의 감정 상태가 있었는데 from to예요. 보통의 감정에서 위협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 위협에 이르는 이러한 감정에 천천히 변하려는 의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 맨 처음엔 좀 약간 밝다가 점점점 어둡게 돼서 놀라는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그 질문은 What will lightning? 무엇을 그 조명이 할 거니? 그 프로덕션을 위해서. 이때 프로덕션은요, 제품이라고 보지 말고 작품이라고 하자.
지금 우리 뮤지컬 같은 거니까, 연극 같은 거니까. 이러한 작품을 위해서 조명이 도대체 뭐를 할 거야? 라는 이러한 질문은 need to 뭐야 필요가 있어요? 요청되어지고 질문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매 순간에. 그 제품이 아니라 이거 작품이었죠. 그 작품, 그 연극의 매 순간에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지금 마지막 문장은요.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할 거는요. 매 순간 있다는 얘기는 그 연극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조명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겠죠. 각각의 드라마틱한 유닛이나 장면에서 그리고 각각의 전환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거나 유닛이나 아니면 장면이나 그 제품의 각각의 그 모든 순간에 그 조명이 어떤 일을 할 거야? 그 작품을 위해서 이 얘기는 조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히려 이제 좀 반문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조명은 예쁜 순간을 만들기보다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시켜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갈게요. 여기까지. 그럼 제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였었어. 조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조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공연 디자인에 대한 그 공연 조명의 어떤 외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무래도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무대의 상태를 나타내기, 조명의 그 상태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동기, 즉 큐에 의해서 이런 색깔이나 상태가 조금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자, 요 정도 하면 되겠고, 요거는 좀 제목 고르는 거는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만들면 선생님이 그때 같이 적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24번으로 갈게요. 24번. 자, 24번은 지금 내용을 조금 보니까는 소리에 대한 얘기네. 한번 볼게요. 방들은, 가지고 있는 방들은요. 그들 자신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오온을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중학교 때 단어 외울 때 자기 자신의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고유한 정도로 해서 유니크 정도로 해석해주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가해요. 자, 부가하면요. 여기 인폴스에 밑줄 거. 인폴스가 부가되면 뭐뭐를 뭐뭐애니까는 여기에 요거까지 같이 가면 돼.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겠다. 그 방들은요. 부가하는데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들을 오디오의 소리에 부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가하다를요 어플라이 정도로 좀 바꿔볼까? 그럼 내용이 조금 편해질 것 같거든요. 봐봐,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이거 있었지. 프로퍼티도 역시 속성 특정이라는 뜻도 있고 애트리뷰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얘가 속성 특징이라는 뜻이니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리스틱스 그 특징들을 소리의 신호에 부가하고 적용시키니까 자기 자신만의 소리를 가진다는 얘기야. 자, 이겁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ED가 갑자기 나왔네요. 가로 열자. 수동의 느낌이니까는 우리 문법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밑줄 긋고 갈게요. 자, 체크하고. 그들 안에 포함된 신호. 그러니까는 그들은 방들이야. 방들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오디오의 소리에 그 공간의 특징이나 특성이 부과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유한 소리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는 소리가 다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가볼게. 이것은 실제로 일종의 리마커블입니다. 잠깐만. 리마커블입니다. 리마커블은요,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일종의 놀라운 일입니다. 요 정도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일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액츄얼리를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사실
사실상 잠깐만 선생님 규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규칙을 우리 단어는 이렇게 하고 kind of 하면요 지금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일종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소 이 정도로 해석해 줄게요. 다소 약간 좀 놀랍습니다. 그치?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거였어? 이 정도의 느낌이네요. 소리는 such as 뭐와 같은 소리냐면요 음악과 같은 소리는 coming from headphone 헤드폰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악과 같은 소리는 will sound 들릴 겁니다. 똑같이 들릴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 얘기예요. no matter what 밑줄 볼게요. no matter what 이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 in 다음에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가 지금 여기로 간 거야. 어커스티컬 하게 되면은 요 단어입니다. 어커스틱 많이 들어봤죠? 어커스틱 하면은 얘가 음향이라는 표현이에요. 음향에. 우리가 어떤 음향의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요. 노메로 와타면요. 자, 갈게요. 음향적인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라고 해서 노메로 와타면요 뭐뭐와는 상관없이란 표현이에요. 뭐와는 상관없이. 이때 what이 보통 무엇과는 상관없이인데 세은아 가끔은 이 what도 형용사로 쓰일 때인데 지금은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입니다. 어떠한 음악적인 환경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 헤드폰들은요 사운드 들릴 건데요. 똑같이 들릴 거예요. 지금 3번, 4번은요. 똑같은 얘기야. 네가 이어폰을 끼고 있고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음향이 똑같이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 방은요. is not part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 that playback signal pass 플레이백이 이게 재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 재생 신호의 이렇게 재생 신호의 경로가 이거다. 경로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플레이백 이거요, 이거. 플레이백의 신호 경로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때는 방이라고 하지 말고요. 공간이라고 하자. 왜 똑같이 들리냐면 분명히 공간마다 다르다는데 네 귀에 있으면 네가 이제 이거 사람 얼굴이에요. 여기 귀에 우리가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그럼 헤드폰에서 귀로 가면은 여기에서 소리 신호가 재생의 신호니까는 음향의 신호의 경로가 공간이 없잖아. 그냥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에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소리들은 서치즈 예를 들면요 음악인데 from 라우드 스피커니까요 크게 들리는 그 스피커로부터의 음악과 같은 그 소리들은 will sound 들릴 건데요 다르게 들릴 겁니다. 역시 different로 되어 있지만 이때 사운드가요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해서 몇 형식 동사에서 써? 2형식 동사라서 뭐뭐처럼 들리다면 늘 형용사 보호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ly를 쓰잖아요. 그럼 틀려요. 다르게 들립니다라고 해석했어도 항상 형용사 형태를 유지해 주는 거죠. 왜? 2형식이니까. 다르게 들릴 겁니다. 모든 음향적인 환경에서는요. 근데 큰 스피커를 놓잖아요. 그러면 네 자리에서 들을 때나 바깥에서 들을 때나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방들 모든 공간은 you are set a loud speaker. 네가 큰 스피커를 설치한 그 모든 공간은 자, 요거도 이제 where도 우리가 문법적인 포인트였었죠. 너는 설치했다 뭐뭐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where 쓰고요. 위치를 쓰면은 틀리게 되겠죠. 모든 방은 will cause 야기시킬 겁니다. 소리를 야기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저기 누구야? 야, 저 너 누구냐? 저기 소유라. cause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올 거야? 투부정사가 나와야겠지. 이거야. 선생님 you hear는요? 네가 듣는 소리.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생략이 되어 있죠? 네가 듣는 그 소리가 to be different, 다르게 되도록 야기시킬 겁니다. 다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 자체가 다르게 들리도록 만들 거예요. 아까 다르게 만들 거예요. 즉, 때때로 극적으로 달라.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방은, 그 공간은 새로운 부분이거든. 어떤 부분? 그 신호의 경로의 새로운 부분이 됐거든. 선생님이 소리를 내면 나갈 때 이 공간이 다른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느끼는 거야. 가볼게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이제 부분인데 소리의 경로의 부분, 뭐야 이거? 똑같은 게 왜 두 줄이 똑같이 됐지? 뭐 일단 그래요. 또한 같은 방 안에서도, 그럼 봐봐, 이번에는 공간이 좀 다를 때고 또한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됐어? 똑같은 공간에서도 그 큰 스피커는요 소리가 다르게 날 거예요. 언제? 이것이 놓여졌을 때. 다양한 위치, 다른 로케이션이니까 위치에 놓였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서도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방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as 네가 움직일 때. 이번에는요. 세 번째 조건이 나왔어. 그 방 주위를 네가 돌아다닐 때도 좀 약간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지. 자, 첫 번째.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뭐에 따라서?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청자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similarly가 또 나왔죠. When you are recording, 네가 이번에는요 좀 다른 상황이네. 마찬가지로 네가 녹음을 할 때, 음악 악기를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음을 할 때. 그 소리는 네가 receive, 마이크로폰이니까 마이크에서 네가 받는 소리는 will be different, 다를 겁니다. 모든 방에서 각각의 방마다 또 다르게 들려질 거고요. 그리고 그 녹음된 소리도 다르게 날 겁니다. 어디에서? 마이크로폰의 그 인스트루먼트, 엔드가 아니네, 오보가 아니네. 악기나 아니면 마이크로폰이 움직일 때, 악기가 움직일 때나 그거 소리를 담는 마이크가 움직일 때도 소리가 다르게 녹음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이거는 뭐한 상황? 녹음되는 상황에서도 소리가 좀 달라질 거란 얘기야. 공간도 똑같고 청자도 똑같이 앉아있고 스피커도 똑같지만 네가 녹음한 소리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거는요 뭐 어렵진 않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쉬웠는데 기니까는 순서 묻히기나 아니면은 순서나 아니면은 끼워 넣기 문제 헷갈리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화자가 움직이는지 공간이 일정한지 스피커의 위치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녹음된 소리는 맨 마지막이니까 요거는 제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해석할 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요, 방이 아니다. 제목을 적자. 왜 스피커는 소리가 환경에 따라 또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가? 손을 유식하게 MZ세대처럼 피트 헤드폰은 안 바뀌거든요. 멋있다. 이 정도면은 MZ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헤드폰은요 방의 재생 경로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스피커는요 방이 재생 경로가 돼서 그 소리의 경로가 돼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됐죠? 자, 26번이요. 바로 갈게요. 26번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가죠. 자, 데니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자, 데니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저기다 나. 이거 뭐야?
시에마 이 사람은 월스본 태어났습니다. 맨체스터에서 태어났고요. 자, 잉글랜드 1926년도 잉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매스매틱스 수학 교육도 받았고 피직스 물리학 교육을 받았어요. 말번 컬리지에서 하자고요. 디스파이트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문법만 좀 확인해 볼게요. 디스파이트는요 보통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although 디스파이트랑 요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의 아빠의 바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지금 주어 그러니까 명사의 형태로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디스파이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람? take over 이거는요 뭔가를 차지하다 임무 따위를 떠맡다라는 표현이에요. take over가요 임무 따위를 떠맡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의 가족의 사업을 떠맡는 그 바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 앞에서의 for him은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 그래서 그의 가족 사업을 떠맡는 그의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시에만은 선택했습니다. 계속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뭐를 계속해요? 자, 여기 나왔죠? choose 다음에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나왔고 continue 다음에는요 ing가 나와도 되고 또 역시 pursue 이렇게 to pursue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다니까는 우리가 뭐 seek 정도로 봐도 되겠죠? 자, 그의 아카데미 캐리어, 그의 학술적인 경력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는요 벌다라는 표현인데 뒤에 학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학위를 따단데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물리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 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물리학의 박사 학위를 땄어요. 1953년도에. 그리고 그는 되었는데요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의 연구 때문에. 대학교에서의 연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무슨 연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의 경력의 초기에는요 CMA는요 뭔지 모르겠지만 서포트 지지했습니다. 그 스테이트 이론을요 스테이트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무슨 이론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바로 나오네요. 콤마 위치. 그리고 이것은 그 이론은요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냐면 그 우주는요 미안하다 우주에 대한 연구네. 대학교가 아니라 우주는 have no beginning 시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 스테이트 이론을요 주장했습니다. 물리학 박사가요. 하지만 그 새로운 증거는 그 이론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1960년도에 시작이 있었다는 연구가 되겠죠. 그 이론을 반대하는 새로운 연구가 나타났을 때 그는 바꿨습니다. 그의 관점을 바꿨고요. 그치? 바꿨고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빅뱅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주의 시작이 빅뱅인데 그 이론이 나와서 그의 관점을 바꿨어요. 1991년도에 그는요 상을 탔습니다. 구스트리버 메달을 탔습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나오죠. 상을 받은 이유예요. 뛰어난 기여 때문에. 그래서요 이때 아웃스탠딩은 뛰어난 기여 때문에. 기여죠. 뭐뭐에 대한 기여? 당연히 contribute to가 나오죠. 그 실험적인 물리학, 실험 물리학에 대한 기여 때문에 이 메달을 땄습니다. by British Institute of Physics.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왕립협회의 영국 왕립 물리학에 의해서 상을 탔어요. CMI의 역할은요, 멘토로서의 역할은 되었는데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술의 그 순환, 학술적인 순환이나 여기서는 순환보다는 서클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그 범위 정도로 보자. 예술적인 범위의 바깥에서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멘토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했나 보죠. 나중에 그는 소개되어졌습니다. 영화에서도 소개되어졌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학생에 관한 영화에서도 소개되어졌어요.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의 제자가 스티븐 호킹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만들었는데 CMR을요 알려지도록 만들었어요. 더 넓은 청중에게 알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스티븐 호킹 박사도 나오네요. 오케이, 됐고요. 자, 우리 29번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어법 문제였을 텐데 29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9번 한번 볼게. 자, 인더스트리얼, 이게 산업적인 레볼루션 혁명, 이렇게 대문자로 나왔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did 했습니다. 그 이상을 했습니다. 단지 인벤트, 발명 이상을 했어요.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기계의 발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산업혁명에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계들에 대한 발명 그 이상이라는 것들, 이거 말고도 어떤 사회, 정치, 경제 여러 분야들 중에서 다른 게 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한번 볼게. 바로 나오네요. 이것은요, 발전시켰고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절차, 새로운 과정을 발명했습니다. 뭐에 대한? 매뉴팩처링, 제조에 대한. 자, 이게 핵심 소재네요. 매뉴팩처링이 제조죠. 제조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내수공업이었다고. 집안에서 그냥 오손도손 앉아서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제, 우리 이거 배웠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배경지식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야. 현대의 공장, 즉 현대의 공장입니다. 현대의 공장이 발명됐대요. 여기 나오겠네요. 자, prior to 하면요, 뭐뭐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이전에. 약 1850년도 이전에 대부분의 피아노 가게들은 사용했습니다. 뭘 사용했냐면요, 어페런틱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페런틱은요, 우리가 좀 보면 되겠지만 얘가요, 도제 시스템이에요. 니네 도제 시스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가볼게요. 여기 있네. 여기에 이니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요, 얘를요, 웨어로 보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볼 거야? 완벽한 문장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마스터 빌더가 가르치는데요, 영거 워커들을 가르쳐요. 얘네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칩니다. 트레이드의 기술도 가르쳐주는 이러한 도제 시스템이었었어. 그러니까는 마스터인 장인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장인의 어떤 빌더가 그의 워커들에게 그 기술을요, 트레이드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보통은 뭐였었어? 수년의 과정에 걸쳐서 이런 트레이드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트레이드가 좀 왜 나왔지? 트레이드는요, 여기서는 스킬 오브 더 트레이드가요, 업종의 기술, 이렇게 했대요. 그 업종의 기술, 얘는 업종이라고 해석했네요. 교환이 아니라. 그 업종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네들한테 지금 단서나 아니면 글을 이끌어가는 어떤 복선의 구실이라고 할까? 뭐냐면, 비효율적이었다는 얘기지. 한 번에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업종의 기술들을요, 몇 년의 과정에 걸쳐서 보통 가르쳤다는 얘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약간 단점이 나오죠? 더 커다란 더비교급인가요? 그건 아니죠. 더 큰 피아노 가게들은요, did have, 누구를 가지면 전문가들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전문화 시켰어. 사운드 보드의 전문적인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요, 메이드 해머. 해머는요, 그 피아노 줄이 있으면 그 니네 뒤에 보면 이렇게 때리는 이거 있잖아, 나무 같은 거 있잖아. 그 망치를 해머라고 하잖아요. 뭐 등등등. 그러니까
해머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운드 보드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스페셜 리스트를 뒀습니다 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나타나면 분업이 일어나고 있지. 이거는 좀 약간은 뭔가 다른 데서 저기 뭐지? 그 산업혁명 이유가 되겠죠. 규모가 큰 데서는요. 하지만 가장 큰 피아노 만드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피아노의 메이커 만드는 사람은요, 생산했습니다. No more 때는요, at least, 적어도 이 이상은 아니었다 해서 no more 때는요, 적어도 이런 느낌이에요. 5개에서 10개의 피아노를 생산했습니다. 1년에 그 워커당. 한 워커당 1년에 5개에서 10개의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피아노는 여전히 만들어졌어요. 본질적으로.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질 때, 원래는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1년에 5개에서 10개 정도를 하나씩 생산했어요. 한 대씩 생산했어요. 미안. 얘가 리스트가, 그러니까 레스가 들어갔을 때 at 리스트고, 얘는요 no more 때는요 at most로 가야지. 기껏해야로 가자. 지금 내용이 안 맞아서 선생님 봤더니, 심지어 가장 큰 피아노 만드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요 기껏해야 5대에서 10대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많이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피아노는 여전히 한 번에 하나씩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피아노,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공장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 5번은 약간의 빌드업이에요. 1850년대 대부분의 가게에서는요, 이 도제 시스템이었고, 조금 큰 회사가 그나마 뭐였어? 전문가를 둬서 조금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장 큰 회사더라도 1년에 5개에서 10개밖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야. 피아노가 굉장히 비쌌다는 얘기네요. 비효율적인 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볼게요. 진짜 피아노 공장의 발전은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나타났어요. 누구누구에서 초래되니 되겠지. 바이 플러스 PP니까. 바이 PP니까 이제 수동태가 되겠죠. 아, 조나스 치커링이라는 사람인데요. 보스턴에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끌어진. 그리고 나중에는요, 스테인웨이 패밀리 인 뉴욕시티. 그러니까는 보스턴에서의 이 사람과 그리고 뉴욕시티에서 이 사람에 의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피아노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뭐가 나왔어요? 공장이 나왔죠. 여기서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겠네요. 이러한 공장들은요, 초래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초래했다라고 할게요. 초래했습니다. 개선을 초래했어요. 둘 다 효율성과 그리고 질에서도 양쪽 다. 그러니까 효율성만 좋고 빠르게 나온 게 아니라 질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면 한 공장들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의 자신만의 뭐를 가지고 있으면요, 철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이언 캐스팅이 주조라는 건데, 주조가 뭐냐면은 어떤 틀 안에 이렇게 그 니네들 있지, 거푸집이 있지. 거푸집 들어봤죠? 거푸집 같은 거, 붕어빵 틀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서는 만들어내는 거를 주조라고 해요. 요즘에 이제 금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금속으로 된 거에 형태를 집어넣어서 해서 금형이라고, 금형기술이라고 하는데, 주조는요 이제 쇳물을 붓는 거예요. 갈게요. 예를 들면 그 공장들 중에 그 당시 하나는 이거 자신만의 주조 틀이라고 할게요. 틀의 팩실리티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조는 충분히 설명했죠? 어떤 붕어빵 틀 같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은 만드는데 금속의 플레이트를 만들고 플레이트를 만드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워터도 가르쳐 줬습니다. 최고가 된다라고, 이용 가능한 최고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아, 이용 가능한 최고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메탈 플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그 시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6번, 7번에서는 미국에서 나타난,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영국이었고요. 미국에서 나타난 어떤 공장형 피아노 공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효율성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질 자체도 좋아졌다 해서 질 좋은 장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29번은요. 내용을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내용은요. 산업혁명의 핵심은 재료나 기계의 발명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라 뭐다? 제조 방식의 변화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제조 방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아노 제작이 도제 시스템이었고 그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많이 생산량이 좀 적었지만 그런데 지금 19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국에서부터 공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생겼고 효율성도 잡고 품질도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